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지난 2020년 청소년 기후단체인 청소년 기후행동이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인데요. 이날 공개 변론의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현장에 신세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는 현수막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이들은 기후 위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규탄하고자 수년간 법원 안팎으로 싸워온 사람들입니다. 앞서 지난 2020년 19명의 청소년들이 모인 청소년 기후행동을 시작으로 시민 51명은 기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드디어 소송 제기 4년 만에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기후위기가 헌법적 판단 대상이 돼 공개 변론이 열리게 된 겁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들의 주장입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기입니다.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255명의 청구인들은 국가의 기후대응이 국민들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며 특히 본격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나가야 할 세대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헌법적 확인을 받기 위해 이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번 첫 공개 변론에선 크게 3가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청구인 측은 먼저 지구온난화가 각자 혹은 세대 기본권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조항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법 8조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등으로 해당 조항들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미래 세대들의 기본권을 과잉 침해한다는 겁니다.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남아있는 탄소 예산을 과도하게 소진해 2030년 이후를 살아갈 세대에게 막대한 감축 부담과 기후변화 피해를 전가하므로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장래의 일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은 국가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정부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의 정부는 개별 국가의 대응 수준에 대한 평가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선진국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은 기존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한 것이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주요 선진국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이 늦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계, 산업계에서 부담을 느낄 만큼 온실가스 감축의 폭이 크다고도 맞섰습니다. 정부와 입법부가 1차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이는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청구인들 지적에 대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문제가 없고 기후변화에는 종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해 변론을 이어갈 방침으로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이날 공개 변론에서 이종석 헌재소장은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